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계속적으로 추파를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사실은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는 우리들은 이런 국제 뉴스에 굉장히 밝아야 하고, 또한 이 트럼프의 이 마지막 승부수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이 동북아 전체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저는 회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판, 이 엄청난 판에 대해서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셔서 몰라도 되고, 그 본질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어떤 침략에 대비해서 이 한미가 같이 공존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오죠.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뭐 하루 전에, 야, 이거 좀 축소해 라고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그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훈련 진짜 짜증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로 자기네 집 코앞에서 한국하고 국방의 최강인 미국이 같이 합쳐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빨리 점령할 것이냐라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이에요. 북한 코앞에서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로켓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하루 전에, 뭐 시간이 없어서 완전히 내가 취소는 못 시키고, 야, 그거 엄청나게 축소 좀 해서 그냥 하는 척이나 해.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촉발이 됐는데, 이번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김정은을 초청을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제 외국을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정도면 갈만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이펙이 또 중국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하는 지금 말들이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 김정은이랑 친하다. 나 김정은이랑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김정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묻죠. 김정은이 하는데, 그럼 이번에 만났을 때 핵 포기하라고 얘기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아주 영리하게 그것은 쓱 그냥 흘려버리고, 나는 그냥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다. 언제든지 컨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후진국이고 가진 게 없어도요, 외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다긴다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 70년에 지금 2000년대 후반까지 70년이 넘는 세월까지 미국한테 핵을 만들면서 그만큼 개기면서 끝까지 딜을 해왔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이 정도로 외교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밖에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요. 북한만이 유일하게 미국하고 핵 자기도 만들면서 맞짱 뜨고 있었던 나라로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게. 북한의 외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딜을 해나갈 것이냐. 예전에 벌써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가 벌써 지금 7년, 8년 전 얘기예요, 벌써. 그때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그 주선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뉴욕타임스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negotiator 딱 이렇게 정확하게 표지에 박아주면서 어떤 위상을 좀 높이는 데 기여를 사실 했었죠.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걸 해줄 것인가? 지금 좀 약간 들어갈 틈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교를 할 수 있는 그 스팟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었고 지금 몸이 다른 거예요. 이런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 특히 민주당 정권으로 가잖아요. 안 만나요, 북한을. 이게 오직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트럼프만이 이거를 뛰어넘는, 그 정치, 경제, 사회나 이런 모든 틀을 다 뛰어넘는 그 정치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저거 다 재기 시작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저거 재질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지금 몇 달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지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뭔가 들고 갈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11월에 에이펙이 있어요. 이때 김정은을 만나서 내가 이만큼 한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과 이 사자가 그동안 종전선언을 했었던 이것을 내가 깨고 오겠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생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봐서 내가 노벨 평화상 갖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거랑 지금 스탠스가 똑같은데 그때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김정은이 왜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노딜 하지 않았습니까? 개망신 나오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북한이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김여정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저는요, 이것이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정치라는 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정치력으로 승부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 이것이 정치입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난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이 껴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섬이란 말이에요, 섬. 우리가 지금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위로는 휴전선이지, 북한이죠. 그 다음에 뭐 서해, 남해, 섬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과 사이가 좋아져서 한국이 북한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최소한 통일은 어렵겠어도 한국에 있는 무언가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놀러 갈 수 있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차 그거 중간에만 끊어져 있거든요. 그거 휴전선 근처에 그거 몇 킬로만 한 20킬로 30킬로 됩니까? 그것만 연결하면 부산에서부터 여러분 저기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 이거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날개를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목표는요. 하노이에서 했었던 그런 파국을 다시 맞지 않으려면 얘기했었던 것처럼 뉴클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로서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뭐 어떡합니까 그거 지금 옛날같이 야 그거 너 포기해 그러면 북한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트럼프의 전략도 그건 것 같아요. 야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거 그냥 냅둬. 그거는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없애라 그래서 그거 없앨 수 있냐? 그냥 인정해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좀 올려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그 주도권을 놓지 않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외교 기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패싱을 방지해야 돼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안에 들어가야지 대한민국이 안 들어가고 미국과 북한이 둘이 만나서 딜을 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성과만 이루어지고 남북관계의 어떤 물꼬를 트는 교류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남북 그거 한다고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못한 이유가 항상 이 남북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 터질 수 있어. 저 나라는 좀 뭐가 불안해.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정말 살아생전에 북한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가서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북한 그 위로의 어떤 중국에서부터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유럽, 동남아 끝까지 이게 영국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통로를 대한민국 수출도 성장으로서의 이 길을 우리가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에서 눈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대륙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날 것 같습니다. 이 만나는 건 100%인데 과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의 딜을 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트럼프한테 주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되게 만나고 싶어하고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으면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뭐 한국이 뭐 잘 나간다 뭐 못 나간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의 매력도 매우 중요하게 외교 관계에서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느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의 또 대한민국 위상이 또 달라져 있거든요. 지금 IT 강국으로서 우리가 반도체 세계 1, 2위 기업을 가지고 있고 BTS가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문화적 강국으로 있는 이 나라의 이 시점에 한번 정말 천운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오느냐.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들 이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정말 막 설레이거든요, 진짜. 진짜 만약에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어떤 반도로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중국과 러시아와 그 수많은 그 동구권 유럽들을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저기 이탈리아도 이탈리아도 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포르투갈도 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영국까지 가는 정말 그런 육로를 개척할 수가 있는 저는 어마어마한 딜이 이 11월에 이제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직 트럼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만이 할 수 있고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딜을 성사해낸다면 트럼프의 마지막 염원이었던 노벨 평화상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평화만 얻으면 된다. 이것이 기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번 정부가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트럼프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이 3자의 그림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